성서공동체 FM 개국 15주년 특집 4부작 우리도 숨쉬고 싶다. 이 부 숨쉬기가 두려운 사람들. 문을 열지도 못할 정도로 머리가 이가 아플 때도 많고요. 안 그래도 지금 이 동네에 사는데 새벽에 되면은 냄새 나거든요. 가스 냄새 막 나는 냄새가 나가 싫은데 이사를 가야 되나 말아야 하고 있는데 지금 서재에 안 그래도 지금 저거 문제 때문에도 냄새가 조금씩 날 흐린 날 냄새가 나거든요. 그런데 뭐 여기까지 또 이렇게 되면 성서는 집값도 떨어지거니와. 대구 서쪽에 위치한 성서는 대기 오염 시설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주민들이 매일 오르는 와룡산 뒤쪽에는 쓰레기 매립장이 있고요. 그 옆에는 생활 폐기물을 소각하는 열병합 발전소가 있습니다. 아파트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성서공단이 위치해 있고 성서공단 안에는 성서 소각장이 있습니다. 노을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달성습지 옆에는 가장 값싼 저급 연료인 벙커CU를 연료로 사용하는 지역 난방공사의 열병합 발전소가 자리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은 항상 우리가 마시고 있는 공기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끔씩 풍겨오는 이상 야릇한 냄새와 성서공단의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거침없이 나올 때면 가슴이 답답해지기도 하죠. 2018년 폐목재 소각장 반대 촛불 집회 때 성서에 있는 한 고등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의 교육 환경과 생활 환경을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학교의 악취가 아주 심해요. 일상적인 악취가 심해요. 제가 성서 지역에서만 9년째 고등학교에 있습니다. 호산동 쪽에 가면은요, 공무원 퇴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공단에서 그 외 쇳물 씻어낸 비린내 같은 거 있지요. 처음에는 어릴 적에 왜 그 모기 방역차 지나가면 그 냄새 좋다고 따라다니기도 하지만은 많이 맡으면 머리 아프고 건강에 이상 옵니다. 호산동 가면 그렇습니다. 정말 염치 없습니다. 딱 공무원 퇴근 시간 되면은 공단에서 그 냄새 나기 시작합니다. 성서 지역에는요,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 이게 음식물 썩는 냄새도 아니고요.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상 야릇한 냄새가 나는데 흐린 날 더 심합니다. 온도가 적당히 한 10도 내외가 되면은 아주 심합니다. 제가 있는 성서고등학교 대표적입니다. 그 주변 학교들로 다 그렇고요. 와, 이게 뭐지 해가지고 올 봄에 몇 개 학교 샘플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학생들 그리고 그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요. 정말 아이러니한 게요, 학생들은 그 일상적인 냄새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근무하는, 저희가 한 9개 학교 샘플 조사를 했습니다. 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요, 그 냄새 때문에 운동장 수업할 때마다 두통이 나고 출퇴근길에 인상이 찌그러진답니다. 실감이 안 나시죠? 언제라도 사계절 늘 아니까요. 그 와룡산 자락 너머에 오시면, 아니면 와룡산 등산 한번 가보십시오. 방천리 쓰레기 소각장에서 넘어오는 냄새입니다. 언제나 맡을 수 있습니다. 선생이 그래서 수업 끝나고 여기에 나왔습니다. 일상적으로 스며드는 악취 때문에 고통받는 아이들과
선생님의 이야기였는데요. 보통 중학생이 고등학교를 지원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학교 분위기도 있을 테고 교복도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성서에 사는 한 학생에게는 조금 다른 기준이 있었다는데요. 가끔 이렇게 하교길에 가다가 막 약간 썩은 계란내 이런 게 나서 애들끼리 막 이게 뭔 냄새야 막 이럴 때도 있고, 호산고등학교는 주변에 공단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날 것 같아서 가고 싶지가 않았고, 개성고등학교는 특히 기숙사인데 하루 종일 학교에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염색 공단 때문에 밤에 냄새가 많이 나서 두통이 심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가지 않아요. 한창 예민하고 평소 두통이 잦은 학생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네요.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이들에게 일상적인 악취는 정말 견디기 힘들겠죠. 성서의 환경이 학생들의 생활에도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 성서공동체 FM이 위치한 곳은 성서공단과 주거지역의 경계인데요. 지난 6월 저희 방송국을 방문하신 분께서 오늘 유독 악취가 심하다는 말씀을 하셔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2주 전에는 비가 왔었던 것 같고요. 그때는 차 문 내리자마자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그래서 숨을 안 쉬려고 했는데 안 쉬면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결국 숨을 쉴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뒤편에 주차하고 난 다음에 그 성서의 FM까지 걸어오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저 맞은편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되게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었고, 공단에 사시는 분들도 본인들도 힘드시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죠. 제가 여기 한빈마을 오기 전에 그 서재 우방 아파트에 살았었거든요. 거기서도 똑같은 냄새를 맡았어요. 그래서 저 쓰레기 매립장 냄새가 저쪽에도 오고 이쪽으로 오는구나. 그래서 저쪽에 서재 우방 아파트 살 때 이사 오면 이제 더 이상 이 냄새는 안 맡을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아니 웬걸 여기 오자마자 그 냄새가 나서 너무나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냄새가 평소에도 많이 나요. 인터뷰를 해주신 성서주민 문정환 씨는 대구의 여러 지역에서 산 경험이 있으신데 그래서인지 성서의 환경에 대해 더 심각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세 생활을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수성구는 가보지 못했고 중구하고 수성구 빼고는 다 돌아봤어요. 구마다. 달서구도 두리동 쪽에도 살았었고 저 북구에 삼지구 쪽에도 살았었는데 여기 와서 유독 그런 냄새를 맡았어요. 딴 데는 이런 냄새가 안 나거든요. 특히나 그 전에 살았던 칠곡 삼지구 쪽 그 함지산 쪽에는 공기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그때는요. 그래서 거기 살다가 여기 오니까 더 민감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런 주민들의 이야기가 대기오염 시설들이 밀집해 있다는 선입견에서 나온 생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6년 6월 대구시의 용역을 받아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이 조사한 대구도심 산단 대기오염 실태와 위해성 조사 결과는 주민들의 걱정이 실제임을 알려줍니다.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은 2016년 6월 대구시의 용역을 받아 대구 도심 산단 대기오염 실태와 위해성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2년 동안 염색 산단과 3공단 등 7개 산단과 주변 지역 19개 지점에서 40여 정의 유해 대기 물질을 측정했습니다. 그런데 검단공단과 3공단, 성서공단 내부와 주변의 발암률이 최고 12배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산단에서 나오는 발암 물질이 바람을 타고 대구 전역으로 확산돼 산단과 멀리 떨어진 남구 대명동의 발암률 또한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2018년 4월 26일 TBC 뉴스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2년 동안 진행된 조사에 의하면 성서공단 주변에는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기준치보다 8.5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걱정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죠. 대기 오염 상태가 이러한 성서에 쓰레기 소각장이 또 생긴다고 하니 주민들은 분노합니다. 성서 지역에 50년 가까이 살고 계신 주민 허윤희 씨는 주민들도 모르게 진행되는 행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셨는데요. 수구 쪽에 지금 안 그래도 저희 매일 입장 때문에 공기가 나쁜 데다가 또 이런 뭐 폐기물 소각장까지 생기면 달수구 주민은 어떻게 살아가고 자꾸 이런 걸 하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이거 뭐 한 거의 45년 이상 살았지만 그리 매립장 들어온다는 그 자체를 몰랐습니다. 완전 당하고 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대구시는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급하기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솔라시티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 제2장 제4조 시장의 책무 5항을 보면 대규모 발전시설, 자원회수시설, 송전시설 같은 것이 들어올 경우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규정 속에서 대구시는 주민의 알 권리와 의견 수렴 과정을 무시하면서까지 성서 소각장 증설 사업을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 때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것을 받아야 하는데요. 대구시는 1993년에 받은 환경 영향 평가가 있기 때문에 이번 증설 사업에는 환경 영향 평가도 받지 않는다고 하는군요. 당초에 600톤으로 이 시설은 인허가를 받았고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호기가 오래돼서 가동을 중단하고 있기 때문에 한 300톤 규모로 가동을 하고 있지만 당초에는 200톤 정도로 받은 겁니다. 같은 부지에 시설 용량이 기존 용량의 30% 이상이 증가가 되면 재협의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평가를 안 받는 겁니다. 2019년 10월에 열린 성서자원 회수시설 개최사업 정책 토론회에서 당시 지형제 대구시 자원순환과장과 한국종합기술 이완구 전무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면 소각 용량이 30% 이상 증가한 경우일 때만 재평가의 대상이 되는데 성서 소각장은 1993년 소각 용량을 600톤을 기준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설치된 소각장은 360톤이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고 변경 협의로만 진행한다고 합니다. 1993년과 2020년 성서의 환경은 너무나 많이 변했습니다. 굳이 성서가 아니더라도 27년이라는 시간 동안 주변 환경이 변하지 않는 곳이 대한민국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대구시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언급하며 일방적인 강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주민의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청정지역에 소각장 하나 신설하는 것과 대기 중 발암 물질이 10.5배 되는 지역에 소각장 하나 설치하는 것이 같을 수 있을까요? 대구 카톨릭대 양원호 교수의 말입니다. 대구에서 서구나 달서구, 달서문 쪽에 산단이 많고 그쪽에 건강위해도 그러니까 나오는 물질이 단순히 안 좋은 냄새가 아니라 사람한테 진짜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물질이 배출됩니다. 그런 물질이 충분하게 사람한테 건강에 위해를 준다고 사실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계속 나왔던 내용입니다. 지금도 그렇다는 거는 거기가 현재도 문제인데 여기에서 또 다른 시설이 증설이 돼서 또 새롭게 만들어져서 추가적으로 조금 더 나온다. 조금 더 나와서 문제가 없다. 이건 아니죠. 조금 더 나오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그런 관점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서이기 때문에 충분히 논의하고 주민과의 합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대구시 대기오염 시설이 밀집한 성서 지역이기 때문에요.
공기는 우리가 원하는 부분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성서의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권지양 주민의 이야기입니다. 소각장 하나가 있어서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이 지역이 이미 너무 많은 오염시설로 넘치고 있다는 곳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는 소각장 공기만 마시고 살 거야. 그 공기만 마시고 살 수가 없잖아요. 다 온갖 공기를 다 마시면서 사는 건 내가 선택해서 마실 수 있는 공기가 아니잖아요. 대구에서 쓰레기 봉투에 배출되는 쓰레기의 총량은 하루 1,100톤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쓰레기,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대구시의 모든 쓰레기가 30년 전부터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현실이 상당한 심적 불편함을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만드는 쓰레기, 대구 시민이 만들어내는 쓰레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걸까요? 근데 만약에 거기서 오염물질 배출하면서 그렇게 한다? 그건 또 싫죠. 네, 이거는 기본이에요.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거. 네, 이건 기본이에요. 누군가가 그 비용을 치러야 되거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소각하기 싫으면 쓰레기를 줄여야 됩니다. 도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효율이 가장 높고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그게 제일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이고요. 두 번째는 나오는 쓰레기는 자기 마을에서 처리하는 게 맞습니다. 쓰레기 시설이 밀집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이러면 그 마을은 진짜 쓰레기 마을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성서 공동체 FM 개국 15주년 특집 4부작 우리도 숨쉬고 싶다. 2부 숨쉬기가 두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미디어 재단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발전기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우리도 숨쉬고 싶다. 3부 쓰레기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가 방송됩니다.